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부자들이 20대부터 실천해온 돈을 낳는 법칙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야 게이츠 지음, 황선종 옮김, 리더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 인맥, 학력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는요, 논리성이라고 합니다. 논리성만 확실하다면요, 평범한 사람이라도 성공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늘리기 위한 법칙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수조 원의 금액을 모으는 그런 부자는 어렵겠지만요. 수십억 원 정도의 부자에 만족한다면 우리 모두가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20대부터 30대까지는요. 돈을 벌기 위한 기초 체력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해요. 또 누구라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논리가 중요한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일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연습을 하면요, 누구라도 반드시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사고방식, 업무방식, 인간관계, 마음가짐, 지혜, 투자, 이렇게 총 6장으로 구성해서 돈을 낳는 법칙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부자의 운을 틔워주는 6가지 절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좋은 점은 철저하게 모방하라. 평범한 사람이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성공한 사람의 좋은 점을 모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독창성이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형태가 존재해야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독창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독창성을 운운해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적인 법칙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말을 따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성공 법칙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성공한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천재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2.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성실히 임하라. 현재 성실하게 하고 있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데요. 경력이 화려한 일부 사람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요, 그런 기회를 살릴 수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3.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만나는 사람이 많으면 풍부한 인맥을 형성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지인의 수를 늘린다고 해도 무조건 돈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만 늘어나서요, 자산을 형성하는데 역효과가 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돈이 다가오는 관계와 돈이 멀어지는 관계입니다. 돈과 인연이 있는 생활 방식을 익히고 싶다면요, 돈이 들어오는 관계에 치중해야 합니다. 4. 모든 일에 호기심과 의문을 가져라. 구체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돈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어울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생기는 의문을 허투루 여기지 않아야 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의문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네요. 늘 의문을 갖는 사람에게는 기회라고 여겨지는 얘기도 의문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의문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성공의 갈림길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5. 지식과 지혜를 갈고 닦아 실전에 응용하라. 경험은 지식과 연결해서 체계화했을 때요, 비로소 자신의 피와 살이 된다고 합니다. 체계화된 경험은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효과가 몇 배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아무 것이나 경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경험만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모처럼 공부해서 얻은 지식도 사업이나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으면 실천해보고 실천하면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이런 과정을 반복해가면 평범한 일이라도 반드시 몇 번인가 큰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지식과 지혜를 쌓는 훈련을 거듭한 사람들의 눈에만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기회조차 그냥 평범한 일로 보이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6.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라. 기회를 만났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여부는 최종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한 때 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못하면 모처럼 찾아온 기회는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6가지 법칙에 따라 행동해 나가면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다음은 돈을 낳는 성공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진 것이 없을수록 모방으로 경험을 쌓아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요, 논리적인 사고 회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돈은 경제 활동의 성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요, 돈을 버는데 성공할 확률이 한층 높아진다고 합니다. 2. 큰 돈을 버는 노하우는 오직 실무에 담겨 있다.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면 좋은가와 같은 거시적인 이야기는요, 경영학 서적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각각의 비즈니스가 지닌 특징이나 노하우는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돈이 되는 노하우는 이런 실무 속에 숨겨져 있는 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비즈니스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그 회사에는 그 회사 나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회사를 그만둔다면 적어도 그 회사의 노하우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서 그만두는 편이 현명하다고 하네요. 3. 때려치울까? 생각 없이 이직하는 습관부터 고쳐라. 단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시행착오의 결과를 피와 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비즈니스의 본질을 발견해낼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실패의 경험이 비즈니스 노하우가 되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자산이 진정한 금융자산으로 모습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4. 큰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우선순위를 고민하라. 평범한 사람이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요.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5. 부자들은 두 마리 토끼를 욕심내지 않는다.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의식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모든 일이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끝나고 만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을 우선시하는가는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하겠다는 생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20대 때는요, 기초를 다지자고 결정했다면 오로지 일에 집중해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해야 하고요. 자산운용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개인 시간을 전부 투자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을 익히고 싶다면요,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하라고 합니다. 먼저 밥을 먹을까, 이메일을 확인할까, 이런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이 몸에 배면 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6. 연수입을 크게 늘리는 부자는 평생 직장에 연연하지 않는다. 20년 내지 30년을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만 하고 있으면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요. 일이나 인간관계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발상이 빈곤해지고 새로운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도 서서히 감퇴한다고 합니다. 요컨대 기회가 와도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체질로 바뀌고 만다는 거죠. 결국 같은 환경에 익숙해지면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7.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먼저다. 일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서요. 비슷한 잠재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모두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마다 그 일에 어울리는 성격이나 경력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런 성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8.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즐기느냐에 달려 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학력, 일하는 방식, 사람과 관계하는 방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서히 결정되어 간다고 하는데요. 성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력도요, 결국 눈앞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착실하게 해나가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면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9. 길들여진 양처럼 둔감하게 살지 마라. 인간은 주위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있으면 거기에 쉽게 순응한다고 합니다. 익숙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늘 새로운 도전을 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길들여진 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혼 없이 회사를 오가며 지루하게 지내는 사람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면에 굳건한 축을 세워서 자기 중심을 갖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큰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기 심지가 굳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중심, 내면의 축이 확실하면 돈은 적당한 시기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하는 일은 자기 내면의 축을 발견하기 위한 수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10. 돈을 불러 모으는 인맥 만들기의 기술. 인맥은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인맥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실업가의 대부분이요, 힘 있는 사람이 이끌어준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엇비슷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의 관계가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11. 인맥은 수가 아닌 질이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나 인맥에 관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젊었을 때부터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닌 인간은 아주 조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사이가 좋은 관계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다르다. 셋째, 인맥은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능숙한 사람이나 풍부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이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을 상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 결정적인 순간에 정열을 무기로 삼아라.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그 사람과 만나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나서 약속을 잡는다고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은 솔루션으로 성립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만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상대에게 이점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대에게 확실하게 이점을 제공하고 나서 거기에 강한 정열이 더해지면요, 상대의 마음을 단숨에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13. 한 번의 지각이 당신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과 계약이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시간관념이 허술한 사람이나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자꾸 말이 바뀌는 사람과 만나면요,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14. 열정으로 쌓아 올린 신용은 반드시 가치를 창출한다.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으며 고도의 전략이나 노하우, 학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용 있는 사람이 되면요, 어떤 노하우나 경력을 갖추는 것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킨다.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확실하게 기일대로 지불한다. 나중에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말을 이리저리 바꾸지 않는다. 자신의 이점과 상대의 이점을 확실하게 인식한다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네요. 15. 진짜 인맥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현재 하는 일에서 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인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요. 업계 내의 중요한 인물과 친분을 쌓게 되면 그 인물과 관련이 있는 다른 업계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인맥이 확대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당신이 업계에서 나름의 평가를 받게 되면 당신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당신 자신이 그 업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중요한 인물과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 자신도 중요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16. 빠르게 성공하는 부자들은 사회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하면 당연히 평균적인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엉뚱하게 행동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돈과 인연이 깊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7. 부자들은 후회에 그치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재설계한다. 후회되는 인생을 떠올리고 거기에서부터 역산하여 꿈을 그리거나 궁극의 목표를 생각하라고 제안한다. 항상 불만만 내뱉는 인생, 남을 질투하는 인생, 원하는 것이 있는데 손에 넣지 못하는 인생 등과 같은 느낌을 떠올리면 된다. 추상적이어도 이런 인생은 싫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와 반대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에 떠올리기가 쉬워진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손에 넣지 못하는 경우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어보라.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8. 사업 수완이 좋은 부자들은 일상 속에서 돈 버는 씨앗을 찾는다. 막연한 꿈을 원대한 사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요, 정신적인 면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행동적인 면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원대한 꿈을 품는 한편 직접 발로 뛰면서 현실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요, 여기에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몸으로 부딪히며 대처해 가는 것은 끈기와 정열이 있으면 누구라도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재능은 필요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인에게 열려진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많은 실업가나 자본가들은 정신적인 면과 논리적인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는데요. 이런 점을 봐도 젊었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9. 착실하게 돈을 버는 부자는 경험에서 삶의 지혜를 배운다. 젊은 시절에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20대 얻은 지식이나 경험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나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조합한 지혜가 필요한데요. 지혜는 수많은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요. 실제 체험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경험만 축적해서도 안 되는데요. 지식을 소홀히 하고 경험만 중시하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균형 있게 쌓아가야 진정한 지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균형 있게 쌓아가야 진정한 지혜가 생성된다고 하네요. 20. 교양을 쌓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짓말. 지식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식을 단순 나열하는 것에 그치거나 지식 습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MBA 코스를 밟아서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지식을 익혔다고 해서 실전에 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학력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철학, 역사 등의 인문 지식은 간접적으로 큰 힘이 되지만요. 그 자체로는 역시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교양은 성공한 후에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후광 역할을 하면서 품격을 높여주고 권위를 세워준다는 거죠. 배우고 익힘으로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요. 지식을 쌓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합니다. 21. 부자들이 절대 입에 담지 않는 두 가지 표현. 사람들은 종종 머지않아 승부를 걸어보겠다. 언젠가는 독립할 것이다. 준비가 되면 과감히 도전하겠다 등의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머지않아, 언젠가는, 준비가 되면 이런 말은 대체로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 뒤에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행동할 시기가 굳이 훗날이어야 할 이유는 없는데요. 왜 지금 당장이면 안 되는가? 기회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차일피일 미루면요. 결코 시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움이란 시작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응용할 때 우리는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22. 투자로 성공한 부자는 리스크와 리턴의 법칙을 꿰뚫고 있다. 투자의 세계에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리스크와 리턴은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억제하면 높은 리턴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서 어떻게든 낮은 리스크로 높은 리턴을 얻을 수 있는 상품만 찾는다고 합니다. 리스크가 낮은데 돈은 많이 버는 그런 투자 기법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 투자를 경험해 보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23. 꾸준한 저축으로 종잣돈부터 굴려라. 투자는 일단 자금이 형성되면 그 뒤에는 꽤 유리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요.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은 먼저 중요합니다. 어딘가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큰 자산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조건인데요. 꾸준하게 저축하는 근면성과 승부를 걸 때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대담성이 없으면 제대로 자산을 형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자산을 잘 불리는 부자는 반드시 뉴스를 듣는다고 합니다. 뉴스는 투자 안목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요. 억만장자의 축제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축은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큰 리턴을 얻기 위해서는 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 파악하며 확실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주가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 형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거시적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요, 확실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각종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요, 돈을 낳는 법칙을 읽어보시고요,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얻으셔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